그 나라는 정말 예전의 그 나라일까? 예전엔 그랬죠. 미국, 유럽, 일본만 들어도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우리가 뭐든 한 발짝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넓디 넓은 땅, 자유로운 문화, 선진국 시스템, 게다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처럼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그 이미지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허둥대는 그들의 모습,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 병원 문턱조차 쉽게 못 넘는 사람들, 그리고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장면까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이상화했구나. 그들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구나. 게다가 팀 문화 하나만 해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인데 계산서에 20%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뭐지? 싶고 그걸 안 주면 죄인이라도 된 듯 눈치 보여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론 친절해 보여도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 뒤에 숨은 미묘한 시선, 살면서 몇 번만 받아봐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치안.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밤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총기 사고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한 발 더 나아가 아프기라도 하면 MRI 한 번 찍는데 500만 원이 훌쩍 넘고 무보험 상태로 응급실 갔다간 파산 신청을 고민해야 하니 과연 이게 꿈꾸던 나라가 맞나 싶죠. 사례 1. 65세 미시간 은퇴자의 후회. 정년 퇴직 후 미국 미시간으로 이민 간 김상훈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은퇴해 연금도 넉넉했고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이상 나오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대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매달 내야 하는 집세, 차량 보험, 의료 보험료만 해도 한국 생활비의 23배가 들었답니다. 처음엔 그래도 미국이니까 언어만 좀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했는데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외국인이라는 벽을 느꼈고 혹시나 갑자기 쓰러지면 119가 제때 올까? 응급실에서 보험 없다고 퇴짜 맞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네요. 결국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답니다. 사례 2. 프랑스 파리의 쓸쓸한 노후.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 파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68세 여성 정영숙 가명 씨입니다. 딸이 프랑스인과 결혼해 그곳에 정착하자 외손주를 돌봐주러 간 것이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파리 할머니야 하는 자부심이 컸지만 점점 외로움이 몰려왔대요. 낯선 언어, 모임에 껴도 깊은 대화는 어렵고 문화가 다르니 밥 한 끼 대접하기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건강이었대요. 무릎 수술이 필요했는데 예약이 8개월 뒤로 밀려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이었다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입원했을 테지만 프랑스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기다림이 일상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잠시 돌아오면서 역시 내 뿌리는 한국이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사례 3. 일본 오사카의 은퇴 생활. 마지막 사례는 일본 오사카에서 은퇴 후 거주 중인 70세 남성 이종철 가명 씨입니다. 일본 드라마와 문화를 사랑해 60대 후반에 과감하게 이주했어요. 처음 12년은 관광하듯 살아서 행복했는데 점점 현실이 보이더랍니다. 일본어가 능숙해도 한국 사람이라면 살짝 배제되는 분위기를 느낀대요. 병원도 외국인이라 복잡한 서류가 많고 장례 문화나 법적인 절차도 한국과 달라 불안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면 당연한 부모 제사, 형제 모임,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고 마음만 뒤척이다가 결국 몇 달 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전문가 인사이트. 결국 뿌리가 주는 안정감.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로망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 안전,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맛있는 음식, 정이 있는 이유까지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한국에서 살 땐 몰랐는데 나와 보니 알겠다. 물론 미국, 유럽, 일본에도 좋은 점은 많습니다. 자유로운 문화, 깨끗한 공원, 활발한 자원봉사 시스템, 그리고 넓은 집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장점이 우리의 노후 안정감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이후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소중해져요. 언어도 병원도 음식도 내 몸이 기억하는 환경이니까요. 마무리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결국 은퇴 후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곳, 내가 편한 곳, 언제든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메리칸 드림이든 유럽 로망이든 일본 문화든 잠시 머물 땐 설레지만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보내기엔 조금 불편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매일의 작은 불편들이 쌓여 행복을 갉아먹잖아요. 팁을 주는 게 싫고 차별받는 게 싫고 의료비가 무서워서 병원 가길 주저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우리의 꿈의 나라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 외국에 살면서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머지않아 이런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야.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삶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풀어볼게요. 특히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중심으로 말해볼게요. 1. 의료 시스템 이해하기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건강이잖아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큰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 갈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죠.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간단한 감기 치료도 10만 원은 기본이고 응급실 방문 시 평균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옵니다. 무보험자라면 거의 파산 수준이죠. 그래서 은퇴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보험 체계 완전 파악하기입니다. 미국에서 은퇴를 계획한다면 메디케어 매더케어를 이해해야 해요. 65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이 있지만 모든 병원비를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추가 보험 메디갭 혹은 매더케어, 애드밴티지를 들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월 20만 400달러까지 들 수 있어요. 물론 연금이나 저축에서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유럽도 공공의료가 있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프랑스는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예약 대기 기간이 긴 점, 독일이나 영국은 의료 서비스 질은 좋아도 외국인에겐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팁, 은퇴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와 가입 조건, 보장 범위를 반드시 조사하고 가입 비용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에서 실질적인 경험담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기검진이나 약, 처방,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좋아요. 2. 생활비와 물가 차이 실제 은퇴 비용 계산하기. 은퇴 후 미국 살면 얼마나 들까? 질문이 많죠.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생활비가 최소 3,000달러 약 400만 원은 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료, 식비, 교통비, 의료보험료 등을 다 합친 수치인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훨씬 더 비싸죠. 반면 중소도시나 교외로 나가면 2,000달러 정도로 낮출 수도 있지만 일자리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는 월 2,500유로 이상 하나 약 350만 원이 필요하고 중부 유럽이나 남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본 오사카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팁, 은퇴 예산을 짤 때는 예상 생활비 예상, 의료비 예비비를 최소 2030% 여유를 두고 계산하세요. 환율 변동도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이 있거나 연금이 달러, 유로 등 외화로 지급된다면 환율 영향에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주택 구입을 계획한다면 구매 비용뿐 아니라 재산세, 유지비, 관리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연결망 구축 은퇴 후 정서적 안정의 열쇠.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외롭고 고립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친구, 동네 커뮤니티가 자연스럽지만 해외에선 그렇지 않아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새로운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고 한국인끼리만 모여 지내면 현지 문화 적응이 어렵고. 구체적인 팁? 해외 거주 시 한인회나 교회, 문화센터에 적극 참여하세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서 친분을 쌓는 게 중요해요. 현지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현지인과도 소통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온라인 플랫폼 줌, 밴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활용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고요. 4. 치안과 안전 거주지 선택의 최우선 조건. 해외 은퇴 시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치안 차이가 엄청나고 유럽도 일부 도시는 관광객 대상 범죄가 많아요. 일본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자연재해 지진, 태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피해율은 점점 늘고 있어서 주거 지역 선정 시 치안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크라임 레이트와 네이버우드 세이프티를 검색해보고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 낮과 밤 모두 체크하는 게 좋아요. 5. 은퇴 후 거주지 결정 팁. 단순한 로망 넘어 현실적 선택으로. 은퇴 후 살 곳을 정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로망만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멋진 바닷가, 관광지 근처, 유명 도시 중심 이런 조건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교통 불편, 물가 과다, 의료시설 부족 등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해 보세요. 첫째, 기본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병원, 마트, 공공교통. 둘째, 의료 서비스 질과 비용을 꼼꼼히 확인. 셋째,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 또는 같은 국적 커뮤니티가 있는지. 넷째, 치안이 안전한지 실제 통계와 현지 분위기를 파악. 다섯째, 생활비 수준이 예상과 맞는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환승 귀국 또는 하이브리드 은퇴 고려하기. 요즘은 완전히 해외로 떠나는 대신 반은 한국, 반은 해외인 하이브리드 은퇴가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절별로 한국과 해외를 오가면서 살기도 하고 큰 병이 들거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땐 한국에 머무르는 시기죠. 이 방식은 각 나라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물론 비자 문제, 세금 문제, 의료보험 중복 가입 문제 등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7.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해외 은퇴를 결정하기 전에 장기 거주, 비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 문제는 복잡합니다. 한국과 거주 국가 간 이중과세 협정 여부, 연금과 금융소득 과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자녀 교육이나 가족 방문 등도 미리 계획해두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도 대비해 긴급 귀국 비용이나 보험을 준비해두세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 삶 준비는 현실적 고민과 감성적 안정을 두루 챙기는 일이에요.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죠. 앞서 사례들처럼 해외 생활은 낭만과는 다른 현실적인 벽이 분명히 있으니 꼼꼼한 조사와 계획 없이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철저히 준비하면 해외에서도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점, 그리고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